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똑고구음입니다. 오늘은 공자시대와 같이 있었던 미인서시 이야기 그리고 효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자의 연대는 기원전 551년에 출생하여서 기원전 47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중국 산동성 출신이고 노나라 태생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BC 403년에서 BC 221년까지입니다. 라고 우리나라가 5월 동쪽까지 할 때 월나라는 제일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기원전 500년경에 35대 월왕구천이 기원전 496년부터 기원전 46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나라는 기원전 473년에 망했습니다. 월나라에게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이 부차이고 그 앞에 왕이 함녀입니다. 함녀, 부차. 나라가 474년에 망했는데 왜냐하면 부차 마지막 왕이 474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인 서씨가 이 시대에 월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BC 500년경.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오나라 왕 함녀는 월나라를 쳤다가 그 월나라 왕 구천에게 패하여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가 굶어서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함녀는 태자 부차에게 내가 월나라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월나라를 잊지 말라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차는 왕이 되어 복수의 뜻을 품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 집 섭에 누워서 가시가 달린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소리치게 했습니다. 요 가시 달린 집에 누운 것을 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차야 너는 월나라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를 매일 외치게 하였습니다. 한편 월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 왕 부차 밤낮으로 병사를 훈련시킨다는 말을 듣고 부차를 선제 공격했다가 도리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산이라고 가까이 있는 산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나라를 바치고 오나라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오나라의 군사 작전 장교인 오자서의 반대를 묵살하고 월나라하고 합의를 해줍니다. 오자서는 월나라를 병합하고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오자서의 말을 안 듣고 구천을 오나라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회계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월나라 구천은 나라의 정치를 대신들에 맡기고 법녀와 함께 온나라에 가서 3년 동안 부차의 마국간 지기를 해서 말을 먹이는 일을 했으며 또한 부차가 병이 들자 부차의 대변까지 맛보면서 몸소 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쯤 지나서 부차는 중신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구천을 석방하게 됩니다. 월나라 돌아온 구천은 몸을 수고롭게 하고 자기 자리 옆에 쓸개를 놔두어서 항상 쓸개를 바라보거나 맛을 보거나 하여서 회개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담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생산을 장려하고 물자를 모으면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나라의 대부를 매수하여 대부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부차에게 미인서시를 바쳤습니다. 또한 부차가 세궁전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구천은 사치와 방탕에 빠지기를 바라면서 좋은 목재와 또 미녀 50명을
선물로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 미녀 서씨가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인 서씨에게 빠진 부차는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월나라에게 패해서 자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국, 그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의 아름다움을 경국지색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같이 갔던 서씨와 같이 갔던 미인이 정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경성지색, 성 하나 정도는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 하나보다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경국지색이 더 예쁜 것입니다. 결국 오나라는 사실은 그 잦은 북벌, 그 북쪽으로 진격해서 군사들이 필요해졌고 월나라는 그때에 이제 오나라를 공격해서 오나라를 대파하고 월나라는 오나라를 평정해서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해화를 건너서 서주에서 제후들과 해명, 맹세를 하고 내가 대장이다라고 맹세를 하고 춘추시대의 최후의 패자가 됩니다. 춘추 오패라고 5번째 대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신상담과 경국지세 이야기했고 서씨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서씨가 여기 바로 대만우에 있는 중국의 절강성, 저장성 출신입니다. 서씨는 중국 춘추 시대의 월나라 여인입니다. 지금의 절강성, 저장성입니다. 완산이라고 해서 그 집안이 원래 빨래를 하는 집안입니다. 그 누구 빨래를 하냐면은 군인들 단체로 빨래를 해주는 집안의 여자입니다. 절강성 제기현 절하산 기석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하산 옆에 월계라고 양약이라고 동네가 있습니다. 절강성 쪽에 있는데 서씨가 이쪽에서 연꽃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빈이라는 말이 이제 서씨와 관계가 있는데 징그를 빈자입니다. 징그를 빈자를 배울 배웠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서씨가 뭐 결핵이 있었든지 위장병이 있었든지 가끔 한 번씩 가슴을 부여잡고 약간 아픈 듯이 찡그리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미인은 찡그려도 더 예쁘다고 전부 다 칭찬을 하자 그 동네 동쪽에 있는 동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못생겼습니다. 그럼 자기도 찡그리면은 남들이 칭찬해 줄 줄 알고 평소에 못생겨서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에 가서 동시가 한번 찡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3번 1은 다 도망가고 3번 1은 구토를 하고 뭐 3번 1은 집에 문 닫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빈 찡그리는 것을 배우다. 남이 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무조건 따라하는 것을 그 효빈이라고 합니다. 서씨를 그림을 보면은 대개 서씨가 바구니에 옷이 들은 바구니 들고 물가에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사녀니까 빨래를 하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서씨 그림은 거의 대부분 물가에서 이렇게 빨래 바구니에 빨래를 넣어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이 대대로 빨래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은 물고기들이 서씨의 너무 예쁜 모습에 반해서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속에서 그냥 가라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씨의 호가 치머입니다. 치머. 고기가 헤엄도 못 치고 가라앉아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서씨 덕분에 월나라의 작전대로 오나라의 힘이 약해졌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월나라 구천이 3년 동안 부차에게
시중을 들고 귀국하였고 또 그 이후로도 10년 동안 오나라 부참 원래 병력을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나라가 아직 강한 상대라서 직접 뭐 붙어서 1대1로 이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오나라는 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가 아는 오자서라는 사람이 오나라의 거의 국방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죽지만은 말이야 오나라 왕이 죽으라 해서 자기를 하게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오나라가 상당히 센 나라였습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중국에서 우측 밑에 바로 양자강 부근에 오나라가 있고 올레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레라가 오나라를 이길 만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거기는 또 한 사람의 공로가 있습니다. 바로 자공입니다. 자공이란 누구냐면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위나라 출신으로 이렇게 초기 공자 제자의 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대 제자쯤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워낙 공자하고 예전 그 존경을 해서 공자가 죽은 후에 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은 3년상을 치르고 떠났는데 이 사람은 6년상을 치릅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14년 유랑기 동안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미인 서씨를 위주로 보면은 서씨가 오나라 왕 부차를 놀게 만들어서 나라가 기울어지게 했다고 사람들 생각하지만은 경국지세 월나라 오나라는 아직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이 쳐들어가서 이기는 힘들지만은 왜냐하면 그 전에 오나라의 오자서가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아직 강대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해안선을 위주로 위에서부터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런 순서인데 원래 이제 제나라가 예전에 있을 때 오나라가 제나라 치면서 노나라를 데리고 가서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서 이번에는 노나라를 정벌 하고자 이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자공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나의 조국이 그래도 내 조국인데 지금 제나라한테 공격당해서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공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은 상술에 아까 말했지만 상술에 뛰어난 것처럼 공자의 대변인을 할 정도로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나라를 치려는 제나라를 찾아가서 야 너가 뭐 노나라는 힘이 약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치면은 공신대는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 나라 힘들다 그렇게 그러지 말고 제 나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나라로 들어가면은 뭐 공신들놈들 다 죽으니까 지금 너 나라 다스리기 쉽다 이렇게 해서 오나라를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오나라에 가서 지금 제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준비해서 마사로 하고 그 옆에 또 진나라가 있는데 오나라가 제나라를 이기면은 기세를 몰아서 너 나라도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제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월나라까지 내려가서 월나라 왕 구천에게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것도 전쟁에 힘을 내야 한다. 그래서 오나라 도와주는 척 지금 현재로서는 월나라가 오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도와주는 척 하다가 오나라가 지쳤을 때 뒤통수를 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오나라는 쳐들어오는 제나라를 물리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옆나라인 진나라를 들어갔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던 진나라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고 이제 이
오나라는 제나라도 치고 진나라도 쳤기 때문에 수도는 놔두고 국경을 지나서 다른 나라 들어갔는데 2번 싸움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올나라 구천이 오나라 수도를 정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차가 뭐 힘도 없고 화가 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오나라 올나라 싸움에서 오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결국 그 자공인가 하는 내용이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느 한 요인으로 한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지만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자 시대에 오나라 올나라의 미인 서씨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자의 기록에는 이 오나라 올나라 방문 기록이 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자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14년 동안 중국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오나라를 방문했을 수도 있지만은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쭉 여기 보면은 오나라 올나라 갔다는 얘기는 잘 없고 이렇게 오나라에서 위나라 갔다가 진나라, 정나라, 송나라, 또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 이렇게 다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초에 그 중국 중국 엄밀하게 말해서 청나라 사람인 정인생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제 오나라 올나라를 간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초나라 들렸다가 다시 위나라 갈 때 오나라 올나라에 잠시 들린 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오나라 사람이지만은 위나라가 바로 옆나라고 자공이 이제 위나라 출신이고 그래서 친근감이 좀 있는 듯한 지역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자가 오나라에 가서 오나라 왕 부차와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담론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자 미인서씨가 질투를 해서 쫓겨나서 올나라로 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지금 미인서씨는 빨리 오나라 왕을 꼬셔서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공자가 와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이야기 해주니까 좀 위협을 느껴서 질투로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와 미인서씨가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었겠지만은 그 시기가 오나라 궁궐에서 같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사후 후에 빛나게 만들어준 자공이 알게 모르게 오나라를 망하게 해서 서씨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결국 뭐 서씨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도 모르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공자와 자공과 서씨가 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위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